2003년도 1년을 늦게 했어요. 1년을 늦게 했더니 확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 17배였던 게 13배로 줄어버렸고요. 211%였던 게 200%에서 4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1년 사이에. 배당도 3억 5천에서 4억 7천에서 3억 5천으로 1억 2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 차이로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1년 차이로. 2년 차이 나면요. 10배. 2002년도 7배나 뒤로 떨어졌고 1년 전보다 3배나 더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이 6억 7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죠. 14억이 절반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차이로. 1년 차이로는 이렇게 됐는데. 자, 2005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 161, 3억 9,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죠. 배당에 대한 재투자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됐습니다. 투자금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총 금액도 9억 8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불과 1년, 2년, 3년, 4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4년이 늦게 되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2006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 보시면 5.9배로 됐습니다. 두 배가 더 빠져버렸네. 금액이 엄청나게 빠지죠?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가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배당 6,900만원, 원금이 투자금이 9,200만원, 총 금액이 그래도 5억 2천만원이 됐네요. 원금 대비 4.1배, 7배, 400% 수익이 났습니다. 배당 재투자해서 그래도 1억 5,500만원을 벌었네요. 123% 수익이 났습니다. 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은 75%. 이 정도도 양호하죠. 늦은 건 아니죠. 늦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창기 했었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17배, 4.7배, 13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3.6배, 107% 벌었네요. 그래도 8천만 원이 총 합쳐서 3억 6천만 원이 됐네요. 그래도 359%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2008년도부터 14년께 6년을 들고 간 거예요. 6년. 2009년도 2.7배입니다. 자꾸 떨어지죠. 2010년도 5,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200만 원 배당금을 받고 총 평가손익이 1억 4,500만 원. 배당을 미포함하면 1억 2,400만 원입니다. 재투자했었을 경우 이렇게 수익 난다. 재투자해서 2천만 원을 더 벌으셨네요. 그래도 이 정도도 뭐 괜찮죠? 나쁜 건 아닙니다. 2011년도 배당으로 620만 원을 벌었습니다. 9,600만 원을 됐네요. 1.2배. 120% 수익 났네요. 원금 대비. 배당 투자로 950만 원. 몇 년 차이라 9년 차이. 9년 사이에 17배짜리가 1.2배 돼버렸어요. 12년 돼서 280만 원 배당, 총 금액 6천만 원, 투자 원금 대비 0.9배 89%. 배당 재투자해서 32% 벌었네요. 370만 원 벌었네요. 280만 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13년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거 뭐 0.4배 41%.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부자 되나요?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못 벌어요. 안 돼요. 2014년도 8개월 투자해서 800만원 들어가서요. 그냥 900쯤에 21% 수익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21% 수익 나가지고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나 20% 먹었어. 너무 좋아. 물론 21%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 가치만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인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까먹느냐. 근데 이건 적립식으로 한 거잖아요. 하물며 거치식으로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에는 오죽할까요? 적립식은 떨어지든 말든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달 그냥 꾸준하게 넣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물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단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다가 집중하다 보면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원금 다 까먹어. 단기로 갔다가 장기로 가지 마시고요. 장기로 가다가 단기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은 나. 그런데 장기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장기로 가면요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종목들이 저평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적다라는 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고. 발로 차면 굴러다니는 게 황금 덩어리인데 사람들은 그게 다 돌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황금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싸고 남들이 안 보는 좋은 값진 황금 덩어리를 취득을 했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가치가 얼마큼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2020년도 올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갑니다. 2030년이 오고 2040년이 와요. 네,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단타 치고 내일도 단타 치고 테마 쫓아가고 아무리 하더라도 시간은 갑니다. 똑같게 흘러가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인지를 이걸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사실은 뭐 주식 투자로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본 건 없어요. 더 큰 욕심을 부려서 큰 돈을 벌겠다고 파생 선물 옵션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엄청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시세도 배우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원리 원칙, 네, 이게 정답이라는 걸 제가 삼성전자에 100주 300만원을 3만원짜리를 제가 8만원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도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280만원 300만원 간 걸 보고요. 와, 참 생각하면 할수록 그걸 오랜 기간 동안에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많은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주식을 해오면서도 여기서 팔았어요.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것도 참 잘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면서 여기서도 삼성전자 살까 하다가 아니야 다른 거 사지 뭐 다른 거 도총 다른 거 사면서 단타 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에 보니까 삼성전자 여기 와 있어. 아 나중에 빠지면 사야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빠졌어. 예, 금융위 때 왔어. 그런데 다른 종목 하면서 해가지고 이걸 또 안 샀어요. 아유 다른 것들도 많이 빠졌는데 뭐 굳이 삼성전자를 왜 사? 다른 거 사야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물론 계좌가 수익은 났지만 이게 다시 또 언제 가보니까 이만큼 올라있는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근데 이걸 시세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보니까 선물 옵션에서 엄청 당하고 나서 시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은 심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단기로 사고 팔고 고민하면서 떨어질까 올라갈까 테마 쫓아가고 오늘은 뭔 테마가 있을까 골머리 썩어가면서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이 수많은 시간들이요. 결국은 와서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네. 망신창이가 되고 수업료를 지불했으면 지불했지. 여기 여러분 주식하다가도 지금 많은 개인들 가잖아요. ETN 막 가고 그러잖아요. ETN, ETF 막 레버리지, 인버스 이게 다 뭐예요? 투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ELW 막 옵션 가고 선물 가서 하고 FX 마진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저도 다 해봤는데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자유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예,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제가 해외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그때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2002년도에 여기서 포스코를 봤어요. 8만원대. 야, 포스코 기가 막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겠다. 엄청난 상승 대박 나겠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사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팔아먹고 뭘 했냐면 다른 거 사면서 단타치. 예. 근데 포스코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그 마음이 하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해서 다 눈이 멀어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 다 털리고 시장에서 네? 피와 눈물을 흘려가면서 배우실 건가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고통이 심해. 눈물 난다니까. 아이고 참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니까 또 가슴이 또 멍해지네. 응. 여기서 지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그런 기업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여행을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연금 넣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변액보험으로 연금 들르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주식 하는데 그건 왜 믿고 가세요? 주식시장 떨어지면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펀드는 왜 적립식으로 들어가세요? 그건 뭘 믿고? 그것도 주식인데 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왜 이런 것은 장기로 안 하냐고요. 꾸준하게. 그거고 이거고 뭐가 틀려? 주식은 여러분 돈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이 기업이 여기서 홍보해가지고 이미지 좋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30년 동안 잘 해먹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맛있게 해먹었습니까?
삼성전자 오너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삼성 주주들은 대박 난 거예요. 인생 핀 거죠. 그러고서 여기서 다 떠넘긴 거야, 개인들한테. 예. 삼성은 또 다른 거 작업으로 또 갈 겁니다. 지금 벌써 작업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비상장 종목들도 있어요. 나중에 또 상장해서 또 해먹겠죠. 물론 지금 상장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런가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온 이유는요, 그들은 주식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돈 벌려고 왔지, 이거 여러분 기업 홍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기업 홍보지. 근데 그 속내는 아니에요. 이들이 왜 시장으로 왜 들어오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 상장 안 오고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은 자금이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상장시켜놓고 그걸로 사업자금 만들고 올렸다 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주머니들 다 빼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금융위기 때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했는데, IMF 때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주가가 10년 전 가격으로요, 완전 다 곤두박질 쳤어요. 2010년도, 11년도, 2007년도 심한 것은 막 2008년도 가격까지 내려온 게 있어요. 완전 똥값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완전 작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지금 세상 모르고 오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죽었는데 거기다가 죽인 놈 더 죽여버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쥐가 고양이로 물어버리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승질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셀석유처럼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LG생활건강처럼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고, 포스코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옛날에 간 것들처럼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업들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기 때 싸게 사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정답인지. 그러면서 단기하세요.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아이고, 한 종목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가는 게 쉽나요? 무서워서?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면은 안 무서워요. 비트컴퓨터, 물론 제가 이거 지금 추천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샀다가는 힘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비트컴퓨터 계좌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가져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다 털릴걸요? 중간에? 비중 2.8% 샀네. 1,000만원, 1,098만원치 샀어요. 이게 지금 128% 1,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2,550원. 지금 12,550원이죠? 네, 지금 현재 계좌 보여진 거예요. 시세의 원리를 알고 하면서 가면요, 이게 버티면서 가요.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도 팔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이요, 제가 이거 한두 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100% 넘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계속 가는 놈도 있고,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네. 지금 계속 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향후 10배 갈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한 종목으로 해서 가도 되겠지만 위험하면 나눠서 가면 돼요, 여러분. 나눠서.
아, 얘도 장기로 가면 좋고, LG생활건강도 장기로 가니까 좋고, 포스코도 좋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좋아. 그러면 LG생활건강도 담고, 삼성전자 담고, 포스코 담아서 가면 되는 거냐. 똑같게 여기 1000만 원을 한 종목 하기 힘들면 세 개 나눠서 300, 300, 300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어차피 가는 거. 1000만 원 한 종목에서 가나? 세 개 300에서 가나? 그렇게 해서 기간 가고, 여러분 단기로 할 건 단기로 하고, 물론 단기도 해야죠. 하지만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과 전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아시죠? 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전략은 안 변해요. 전략에 따라서 전술이 바뀌는데, 전술은 이 전략이 가는 과정 속에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전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술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놓고 전술로 가면 돼요. 전술을 하다 보면 전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뭘 알아야 전략과 전술을 짜지. 여러분 개인들마다 전략과 전술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시지만 경제적인 상황 다 틀리시잖아요. 들어오는 수입 차이도 다 틀리지. 나가는 지출 차이도 다 틀리지. 내 적립식으로 할 것도 다 틀리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도 다 틀리지. 내 성격과 투자 스타일도 다 틀리지. 똑같은 것은 없어요. 똑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서 전술은 차이가 나요. 하지만 전략은 그렇게 서로 간에 다 상황이 틀려도 전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을 기반으로 전술을 키워나가면서 전략을 꾸준하게 키우면 돼요. 이건 바뀌어가면서. 이런 어떤 투자적인 개념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이 살벌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대박 일도 터지는 거죠. 지금 오랫동안 주식 하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게 차라리 그때 그냥 이거 하나 사놓고 있을걸. 삼성전자나 사놓고 그냥 올걸.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에휴, 예전에 해놓은 거 보니까 다 엉망이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번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 시대에 맞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예요, 여러분. 소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이 주식만큼 고급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창업자분도 별로 많이, 이 창업자분 많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있는 돈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비드져서 하지 마시고, 뭐든지 비드져서 사업을 하면 위험한 겁니다. 다른 거 부업하지 마시고 이런 걸 부업하세요. 여러분 부업한다고 뭐 하루에 막 일을 막 2개, 3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퇴근하고 나서 뭐 다른 거 하고 막.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평생 하실 거냐고. 그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지면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지출은 늘어나죠. 지출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20대에서부터 50 넘어가서 60 되면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네, 그리고 지출이 뒤로 쫓아가. 수입이 지출을 앞질러. 그런데 50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수입이요 꺾여요. 지출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그 수입이 꺾이면서 떨어집니다. 지출은 계속 올라가죠. 네.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는 떨어지겠지만 갑니다. 이 수입보다 지출이 높아져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의료비가.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뭐 평생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실 때 열심히 모아서 갔었을 때 이게 상승하면 여기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이걸 해서 쓰시면 여러분 얼마나 대박이에요. 여기서 백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탄탄은 제가 해보니까 안 돼. 큰 돈 못 벌어요. 뭐 집에서 장 보고 뭐 가족들끼리 회식하고 어디 여행 가는 비용 정도는 뭐 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은 벌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면서 재정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절반이라도 어때요? 투자금 뭐 50만원씩 했어도 이거 절반이잖아요. 제가 일명 프로젝트명을 뭐라고 그래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그래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이 전력과 전술을 이용을 해서요. 정말로 제가 파이프라인 만드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립식으로 가져갈 종목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제 종목 점을 분석하면서 알려드리고는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 작업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더지 매매법이 있어요. 네. 이걸 전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컴이 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투자 자금을 자꾸 늘리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떤 이런 매매하는 방법 배워가면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바로 이 뭐예요? 이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네. 훌륭한 트레이더 이게 목적이죠. 네.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트레이더 이게 목적이죠. 이게 먼 미래로 보면 지금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어떤 투자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서도 강의료를 수십만원 수백만씩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판국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돈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미래를 위해서 가치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될 일입니까?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참고사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요? 뭐 절반 사이에서 하더라도 이거 어디에요? 절반 사이에서 하더라도 이게 뭐 8천만 원이 3억 6천7백만 원 됐으면 큰 거지 뭐. 한 5년 6년만 갔어도 이렇게 됐잖아요. 10년 가면은 네. 어마어마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도 깡통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가만히 있었으면 깡통 안 났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도 여기서 샀다 지금 손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삼성전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손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 손절한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 그때 내가 왜 손절했을까? 1억 들어가가지고 손절해서 33천만 원 날려버렸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 살라고도 안 샀더니 들어와서 안 샀더니 개뿔 여기 가버렸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성전자 가지고도 손실나고 몰빵했다가 깡통난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 가지고도 그렇다는 이게 뭐예요? 시세의 원리를 모르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단기성 매매에 너무 치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좋겠죠?